이 가망없는 전쟁을 어떻게 끝내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독일의 장래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발언하게 됩니다. 이에 히틀러는 미친듯이 발광하며 롬멜을 아예 회의장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이것이 히틀러와 롬멜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롬멜에 대한 진실, 왜 그는 히틀러와 맞서게 되었나? 에르빈 롬멜. 그에 대한 진실을 깊이 알면 알수록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가 너무나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이번 컨텐츠는 롬멜이 히틀러를 정말로 죽이려고 했을까? 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알아보고자 하는 컨텐츠입니다. 롬멜이 히틀러에게 맞섰다는 사실은 이미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맞섰을까요? 그것은 롬멜이 나치 독일의 주요 인물들 중 거의 유일했던 정상 인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롬멜이 특별히 정치적 목적이 있거나 이념을 갖고 있어서 히틀러에 맞섰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소 상관에 대한 복종을 강조했던 롬멜. 그러나 그는 항상 솔선수범을 했고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부하들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기 휘하의 병사들에게 무한 애정을 갖고 있었기에 병사들의 목숨을 무의미한 전쟁에서 구해내고 싶었습니다. 전황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승리할 가능성이 단 1%도 없는 전투에서 계속해서 싸우다가 무의미하게 목숨을 잃어가는 병사들. 롬멜은 이 사실에 분노했던 것이었습니다. 롬멜이 히틀러에게 회의감을 품기 시작한 계기도 히틀러가 병사들 개개인의 목숨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였습니다. 1942년 11월 엘 알라메인 전투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웠던 롬멜은 히틀러에게 후퇴 허락을 요청합니다. 엘 알라메인 전투에서는 그 누구라도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에게 날라온 답변은 최후의 1인까지 전부 앉아서 싸우다가 죽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문을 받고 롬멜은 북아프리카에 온 이후 처음으로 뭘 할지 몰라 머리가 하얘지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히틀러에게 충성하며 죽도록 싸운 롬멜 자신과 병사들의 목숨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히틀러. 이때부터 히틀러에 대한 그의 충성심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1944년 초 북프랑스를 방어하는 B집단군 사령관이 된 롬멜. 그리고 마침내 시작된 노르망디 상륙작전. 연합군과의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투가 이어지며 이제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조국 독일의 운명을 걱정할 지경이 됩니다. 프랑스 다음은 독일. 이제 곧 독일 본토가 전쟁터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뻔했던 것입니다. 진실로 그 사태만은 막고 싶었던 것이 롬멜의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롬멜이 히틀러에게 돌아서게 되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롬멜을 깊이 알면 히틀러의 비인간성이 보인다. 그 어떤 독일의 장군들보다도 각별했다고 알려져 있는 히틀러와 롬멜의 관계. 하지만 구독자 여러분께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롬멜은 순수하고 충성스러운 군인 중에 군인이었지만 히틀러는 그냥 롬멜을 이용해 먹은 정치인에 불과했습니다. 1942년 말 독서전에서 점점 더 죽을 쓰고 있었던 히틀러. 하지만 같은 시기 롬멜과 독일 아프리카 군단은 영광의 정점이었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의 승리는 히틀러에게는 구세주나 다름없었습니다. 독일 국민들에게 아직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했던 히틀러. 그 무엇은 바로 롬멜이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의도적으로 롬멜을 홍보했고 결국 롬멜은 독일 국민뿐 아니라 연합국에게까지 너무나 인기가 많고 관심이 집중되는 인물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히틀러는 롬멜을 죽이게 될 때까지 그를 해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히틀러가 가장 듣기 싫어했던 말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후퇴라는 말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버크 원스, 구데리안, 크라이스트, 이스트 원스 등이 마음대로 후퇴를 했다가 가차없이 해임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경우에는 히틀러가 마음대로 컨트롤을 하기 어렵게 되자 가차없이 해임해버린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롬멜은 히틀러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후퇴의 주장뿐 아니라 실제 명령을 어기고 후퇴를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정치적 해결, 즉 연합군에게 항복하자는 말까지 히틀러 면전에서 대놓고 하게 됩니다. 히틀러 면전에서 항복을 입에 담은 장군은 그 많은 독일 장성 중에 오직 롬멜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장군이었다면 해임이 아니라
아마 총살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롬멜의 용기는 정말로 엄청난 용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틀러가 롬멜을 처벌하지 않은 것은 앞서 말했듯이 롬멜의 엄청난 인기로 인해 정치적으로 롬멜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롬멜이 히틀러를 정말로 죽이려고 했었는지 그 사실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시작된 그 이후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 연합군은 롬멜의 비집당군을 맞아 한 달이 넘도록 혈투를 벌이게 됩니다. 결코 연합군이 쉽게 진격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연합군이 방어선을 뚫고 본격적으로 치고 나오기 시작한 것은 롬멜이 부상으로 사라지고 7월 말 코브라 작전, 즉 조지 패튼이 나타난 이후부터였습니다. 1944년 6월 17일 프랑스 스와송 히틀러와 롬멜의 D-Day 이후 첫 번째 회의. 회의 도중에도 연합군의 항공 폭격으로 인해 공습 경보가 계속해서 울리는 등 분위기는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던 롬멜은 오랫동안 참고 참아왔던 발언을 하고야 맙니다. 총통 각하, 아직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난데없는 질문에 어이없어하는 히틀러. 총통 각하, 상황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되기 전에 연합군과 정치적 협상을 해야 합니다. 왜 자네가 그것을 신경을 쓰나? 그것은 자네의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다. 자넨 자네의 일이나 하라. 히틀러는 정떨어지는 얼굴로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히틀러와 롬멜의 관계는 파탄으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1944년 6월 26일 히틀러의 별장 베르히테스가덴으로 가는 차 안, 롬멜과 룬투슈테트는 히틀러와의 두 번째 회의를 위해 히틀러의 별장인 베르히테스가덴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베르히테스가덴으로 가는 도중 롬멜과 룬투슈테트는 서로 기탄 없이 의견을 교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롬멜은 룬투슈테트도 자신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용기를 얻은 롬멜은 히틀러와의 회의에서 할 말을 다 하기로 결심합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작심한 듯 히틀러에게 간청하는 롬멜. 각하, 독일 국민을 위해서라도 지금이야말로 서부 전선에서 전개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전쟁을 그만두고 연합군에게 조건부 항복 또는 휴전을 하자는 의미였습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 또다시 이 말을 듣자 히틀러는 화를 내며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롬멜, 군사적 문제에 대해서만 말하라.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독일의 전반적인 정세를 고려해야 한다고 역사가 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히틀러는 간신히 화를 참으며 정치가 아닌 군사적 문제만 이야기하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롬멜은 이 가망없는 전쟁을 어떻게 끝내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독일의 장래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발언하게 됩니다. 이에 히틀러는 미친듯이 발광하며 롬멜을 아예 회의장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이것이 히틀러와 롬멜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완전히 변한 롬멜, 행동을 개시하다. 1944년 6월 26일 베르히테스가덴에서의 히틀러와의 마지막 만남 후 롬멜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사실 롬멜은 이 회의 이후 자신이 해임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히틀러는 롬멜을 그대로 놔뒀습니다. 오히려 롬멜이 아니라 룬투슈테트가 해임됐고 그 자리에 클룩의 원수가 임명되었습니다. 롬멜은 바로 이 시기부터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부대 시찰을 하면서 믿을 수 있는 고급 지휘관들을 파악하기 위한 접촉을 하게 됩니다. 이 활동은 그가 중상을 당해서 전선을 떠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전설을 시찰하며 롬멜이 했던 말은 이랬습니다. 나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용해 연합군과 휴전 교섭을 할 것이다. 원수 각하, 총통이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는다면 어쩌시겠습니까? 그때는 서부 전선을 연합군에게 개방하겠다. 이것은 비집단군 정면에서 전투를 중지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연합군에게 우리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가장 큰 시기는
연합군이 결정적인 돌파 작전을 개시하기 전이 가장 적합하다. 연합군의 결정적인 돌파 작전, 바로 이 말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연합군은 교두부는 확보했지만 1944년 6월 말까지도 롬멜이 지휘하는 비집단군은 연합군의 진격을 마치 보자기에 감싼 것처럼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압도적 물량을 가진 연합군이 전선을 돌파하고 나올 것으로 롬멜은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그 공격은 1944년 7월 25일부터 시작되는 코브라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롬멜은 자신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연합군과의 교섭이 잘 성사된다면 연합군은 독일군으로 하여금 동부 전선에서만 싸울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이다. 만약 최악의 경우, 즉 연합군이 허락하지 않는다 해도 나는 연합군이 소련군보다 먼저 베를린으로 진격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한마디로 롬멜은 볼셰비키 소련이 아닌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과 영국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롬멜은 중상자 포로를 직접 교환할 목적으로 미군과 무선으로 교신을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7월 2일과 9일에 걸쳐 실제로 미군과 중상자 교환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히틀러가 알면 펄쩍 뛸 정도로 상상도 못할 일이었고, 롬멜이 히틀러를 마지막으로 만난 6월 26일 이후 롬멜이 완전히 마음을 정했다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7월 20일 슈타우펜베르크 대령의 히틀러 암살 음모. 롬멜은 이 사실도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롬멜은 이를 허락까지 했다는 것이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틀러의 비서 마틴 보르만이 남긴 문서입니다. 롬멜이 7월 20일에 암살 시도를 알았었는지에 대해 엇갈리는 증언이 이제까지 매우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히틀러의 비서 마틴 보르만의 기록은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체포된 히틀러 암살 음모자들 대다수는 롬멜이 총통 암살 계획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암살이 성공하면 새 정부를 위해 자신이 나설 것이라고 증언했다. 실제 마틴 보르만의 문서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더 있습니다. 롬멜은 몽고메리에게 보낼 서한의 초안을 작성했다는 증언입니다. 서한 내용은 롬멜이 몽고메리에게 직접 항복 의사를 밝히는 내용이었으며, 초기에는 비밀에 붙여줄 것을 부탁하였고 독일군을 명예롭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군정관리관 발터 바르가치키가 자신이 직접 초안 작성에 참여했다며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롬멜은 그때까지도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히틀러의 마음을 막판에라도 돌릴 수 있다는 희망을 완전히 버리질 못했습니다. 롬멜은 히틀러에 반하는 이런 활동을 하면서 1944년 7월 15일, 즉 롬멜이 영국 전폭기에 중상을 당하기 불과 이틀 전에 히틀러에게 최후 통첩을 보내게 됩니다. 노르망디 전선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곧 큰 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독일군은 모든 전선에서 용맹하게 전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균형한 이 싸움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저는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롬멜의 이 최후 통첩은 클루게에게 전해졌고, 클루게가 히틀러에게 그것을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6월 26일 히틀러와의 마지막 회의 이후 히틀러는 롬멜이 자신과 직접 컨택하는 것도 금지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히틀러와의 연락 금지. 이것만 봐도 히틀러와 롬멜의 관계는 6월 26일 마지막 만남 이후엔 이미 끝난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최후 통첩을 클루게에게 보낸 후 롬멜은 화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나는 히틀러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다. 이래도 히틀러가 무시한다면 그때 나는 행동할 것이다. 그러나 롬멜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리한 한스라고 불리던 클루게 원수. 그는 최후 통첩을 히틀러에게 바로 보내질 않고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롬멜과 같은 용기가 없었던 클루게는 끝까지 히틀러 눈치를 보며 그 최후 통첩을 히틀러에게 보낼 용기를 내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클루게는 무려 2주가 지나서 그 최후 통첩을 히틀러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몰랐던 롬멜은 초조하게 히틀러의 대답을 기다리며 나름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롬멜이 최후 통첩을 보낸 1944년 7월 15일, 롬멜은 자기 휘하의
제1친위 기갑군단 제프 디트리 중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전선시찰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롬멜의 계획이었습니다. 롬멜 부관의 증언에 의하면 롬멜은 이때 제프 디트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히틀러의 뜻과 반대되는 명령을 내린다면 그때도 나를 따를 수 있겠는가, 디트리. 그러자 디트리는 저의 보스는 오직 원수님뿐입니다. 계획하는 것이 무엇이든 저는 무조건 복종할 것입니다. 이 대답에 매우 만족한 롬멜은 자신의 부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긴급 상황이 닥쳤을 경우 디트리를 믿을 수 있겠어. 긴급 상황. 롬멜이 말한 긴급 상황이라는 말. 이 말을 한 7월 15일이면 히틀러 암살 음모 5일 전이었습니다. 롬멜은 히틀러 암살 음모가 곧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롬멜의 마지막 전선 시찰. 롬멜이 영국 공군의 공격을 받는 운명의 날. 1944년 7월 17일 마지막으로 서부 기갑 집단의 지휘소를 찾아간 롬멜. 이곳에서 하인리 에버바흐를 만나게 됩니다. 슈베펜베르크 후임으로 하인리 에버바흐 기갑대장이 부임한 것입니다. 롬멜은 말을 돌리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에버바흐, 전황에 대한 자네의 솔직한 평가를 듣고 싶네. 저는 솔직히 패배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네. 이렇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히틀러가 물러나야 돼. 이 말을 들은 에버바흐는 놀라지도 않고 이렇게 묻습니다. 장군님, 히틀러 총통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어쩌실 것입니까? 에버바흐, 미안하지만 나는 참모부로 돌아가야 하네. 그에 대한 방안도 마련해야겠지. 자세한 것은 곧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지. 이것이 전장에서의 롬멜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결론, 롬멜은 히틀러를 제거하려고 했다. 롬멜의 마지막 말, 히틀러가 물러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방안도 마련해야겠지라는 말. 롬멜 정도의 장군이 히틀러가 절대 물러나지 않을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분명 그 계획을 세워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결국 히틀러를 제거하겠다는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롬멜은 1944년 7월 20일 슈타우펜베르크의 암살 음모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무조건 연합군에게 항복하려고 했고, 히틀러가 저항하려고 할 경우 히틀러를 제거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수사 결과로 알게 된 히틀러는 롬멜을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얄궂게도 1944년 7월 17일 늦은 오후에 롬멜이 탑승한 승용차는 2대의 영국군 전폭기의 공격을 받아 롬멜의 계획은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결국 세계의 역사도 그 순간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